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 해발 1200m에 위치한 외딴 산장. 설백관에 5명의 남녀가 모였습니다. 과거 한 대학 동아리 친구였던 이들은 10년 전 사라진 친구 세련의 추모식을 위해 모인 것이었죠. 하지만 화기애애해야 할 재회는 저녁 식사 직후 비극으로 변합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중 산장의 주인인 김 씨가 자신의 서재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사인은 등 뒤에서 찔린 단 한 번의 자창.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문 역시 빗장이 걸린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더 기괴한 것은 서재 밖 눈밭에는 그 누구의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인은 없습니다. 범인은 산장 안에 있는 4명 중 1명입니다. 탐정 지망생이었던 진호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용의자 1. 박 작가 10년 전 세령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최근 슬럼프에 빠져 김 씨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용의자 2. 이 의사 결벽증이 심하며 김 씨와는 의료사고 은폐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용의자 3. 최 대표 성공한 사업가지만 10년 전 세련의 실종 사건 때 가장 먼저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용의자 4. 한 기자 이 모임을 주선한 인물로 김 씨의 비밀을 취재 중이었습니다. 4사람 모두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직전 30분 동안 4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단 한 명, 박 작가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5분간 자리를 비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5분 만에 서재로 달려가 사람을 죽이고 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진호는 서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범인은 어떻게 5분 만에 살인을 저지르고 밀실을 만들었을까요? 그때 진호의 눈에 바닥에 고인 핏물 사이로 녹아가는 작은 얼음 조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창틀에 묻은 아주 미세한 실 자국까지요. 진호는 외칩니다. 범인은 이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방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등 뒤를 찌른단 말입니까? 진호는 서재 밖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커다란 환기구가 서재 안쪽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환기구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환기구는 너무 작아 사람이 통과할 수 없죠. 대신 범인은 특수 제작된 얼음칼을 긴 실에 매달아 환기구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서재 책상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낚싯줄을 당기듯 칼을 정확히 떨어뜨린 겁니다. 범인의 정체는 뜻밖에도 이 모임을 주선한 한 기자였습니다. 진호는 그녀의 소매 끝에 묻은 미세한 낚싯줄 자국을 지목했습니다. 한 기자는 무너져 내리며 자백합니다. 한 기자 그래. 내가 죽였어. 김씨 그 인간은 10년 전 세련이가 사고로 죽었을 때 시신을 산 뒤편 절벽의 유기한 공범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나에게 그 비밀을 팔아 돈을 요구하더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기자가 연행되기 직전 진호에게 속삭입니다. 진호야, 근데 말이야. 내가 칼을 떨어뜨린 건 맞는데 그 얼음칼은 피해자의 어깨를 스쳤을 뿐이야. 김 씨를 진짜로 죽인 치명상은 이미 그 전에 누군가 입힌 거였어. 진호가 다시 시신을 확인하자 얼음칼의 상처 외에 미세한 주사바늘 자국이 목 뒤에서 발견됩니다. 카드게임 도중 5분간 사라졌던 박 작가, 그리고 약물을 다루는 이 의사. 진범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장의 모임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김 씨를 죽이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가해자이자 목격자인 현장. 눈보라가 잦아든 설백관 위로 차가운 새벽달이 뜹니다. 여러분은 이 추리게임의 승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정의는 누구의 손에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치밀한 트릭으로 찾아오겠습니다.